경찰국입니다. 행안부 31년 만에 경찰국 신설이라는 주제인데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장관의 이제 경찰 업무 보좌 담당 조직인 경찰국을 오늘 8월 말에 신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네.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최종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을 재개정을 하겠다. 네. 이건 좀 순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국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그러니까 이 재개정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렸던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경찰을 행안부의 이 관할 속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가 하려면 행안부 안에 조직이 있어야 된다. 실질적인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건 검찰국이라는 일단 가칭으로 이름을 지어서 검찰국을 마련하라라는 권고안을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걸 받아들이겠다 권고안을 그런 형식을 취해서 지금 그 권고안대로 검찰국을 신설을 해서 아마도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면 다음 달까지는 신설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정, 규칙 이런 부분, 시행령 이런 부분을 재개정한다는 것이니까 국회 입법 과정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대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밀어붙여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아까 그 지원 조직, 행안부 내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것, 두 번째 소속 청장에 대해서 경찰청장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어떠한 형식으로 지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인사와 관련돼서 어떤 절차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냐, 위원회를 둘 것이냐,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 안들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 하고 이상민 장관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설하게 된 좀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게 사실 신설도 신설이지만 부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1991년에 이제 내무부라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부처 이름이 있죠. 지금 행안부인데 내무부 시절에 당시 그 치안국의 치안본부에 속해 있었어요. 아예 내무국 안에. 경찰 조직이. 근데 그것을 외청으로 91년에 독립을 시켰다가 3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경찰국을 만들면 그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그 행안부에서는 행안부 장관은 이런 이유들을 드는 거예요. 30년 동안 너무나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특히나 이번에 그 민주당이 그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해가면서 첫 번째 바뀐 건 경찰 조직이 그 당시와 너무 다르다. 너무나 많은 일들, 수사권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방대하게 하는 공룡 같은 조직이 됐다. 이를테면 세세하게 얘기한다면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까지 경찰이 다 떠안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지금 수사 권한은 6개에서 더 축소가 됐죠. 그럼 나머지 수사들을 전부 다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인력도 다 충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조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청장이 그것을 다 책임지려면 행안부가 도리어 국회라든지 예산을 책임져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있어서도 기재부 등 그러니까 7개 부처를 보면 외청들을 다 기재부 장관이 관할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찰 조직만 그것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금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시대 흐름에 역해간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찰국이라는 것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통제를 하다 보면 사실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하라 마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건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아예 그런 옛날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에 경찰을 좌지우지했던 정권이 좌지우지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경찰의 지금 경찰 조직의 불만이죠.
그럼 그 반대 입장에 서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찰 측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하네요. 예, 이상민 장관이 주장하는 걸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그것을 다 청와대가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안에 경찰에서 파견된 요원과 그다음에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인사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것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청와대에서 하는 것들은 운영위가 컨트롤하지만 운영위에서 민정수석실 참석하세요 그러면 민정수석이 참석한 거 거의 없거든요. 그럼 거의 이걸 따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행안부 장관 얘기는 부처로 오면 이건 무조건 공개돼 있다.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전까지 밀실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된다. 그리고 수사권을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건 명문화 아까 여러 가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증명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상민 장관의 주장이고요. 경찰 측의 반발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네요. 네, 뭐 요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그 방안을 도출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 자신의 의견을 사실 반영받지 못했다. 이런 네. 어떤 뉘앙스로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 장관과 면담을 했는데 장관에게 많은 말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그러니까 경찰 조직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리고 다음 조직은 어쨌든 이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보다 이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런 어떤 그 조직의 그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렇게 사의를 밝혔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경찰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행안부를 패싱한 걸 바로잡겠다라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와대에서의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경찰, 해경 이런 경찰 조직을 좌지우지했던 역사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만 로비를 한다거나 관리를 해서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면 됐을 일인데 이것이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국이 만들어지면 그 과정 속에서 사실상 모든 게 다 드러나야 되므로 도리어 지금 경찰의 불만은 비민주적인 어떤 그런 통제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관습에 길들여져 있는 때문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상민 장관의 주장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책단을 출범시키면서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 통제 논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을 통제하겠다라고 나서니까 검찰들이 집단 반발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경찰을 민주적 통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측 여기 이야기하는 게 옳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행안부가 책임을 져주는 어떤 형식. 그게 이제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어떤 관계거든요. 서로 상호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지금 공룡화된 어떤 경찰이 조금 더 거듭나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경찰이 우려하는 대로 수사권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 짚어봤습니다.